반갑습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실론 먼저 하던 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약간 좀 결이 다른데, 여기는 이제 대승기실론이 의설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일관되지 않아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면 일관된 설명으로 갈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존재론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주장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다른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심기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또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다시 마음이 일어난다는 자 이런 말이죠. 마음이 일어난다고 또 말할 수 있고 일으킨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보다도 마음이 무언가를 일으켰다 사건을 발생시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마음이 뭐겠어요? 마음이 브라흐만과 같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 브라흐만과 같은 마음이 세상을 일으켰어요. 원래는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세상을 일으켰으니까 그런 자들은 무유초상가지, 초상이라고 하는 최초의 생각이죠. 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어떠한 모양도 없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처음의 첫 모습이 어땠는지, 세상이 예를 들면 어떤 일원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원일 수도 있죠. 일원에서 시작해서 일원으로 시작했을 때의 첫 모습이 어땠는지는 가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 첫 모습이 어땠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첫 초상은 절대로 알 수 없으니 무유하는 말은 이제 무하는 말하고 그냥 무라는 말하고 무유라는 말은 약간 표현이 다른데요. 무하는 말은 그냥 없다는 말이고 무유하는 말은 절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해서 쓸 때 있는 것 자체가 없어 뭐 이런 의미로 쓸 때는 이렇게 유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도 넣지만 강조할 때도 넣어요. 그래서 무유초상가지 이 말은 절대로 초상을 가히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언 할 때 여기서 또 이언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 글자가 이자가 우리는 이게 말 이을 이자예요. 그죠? 말 이을 이자가 되면 이 글자가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다 됩니다. 그냥 말을 잇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글자 수가 두 문장이 있는데 이 두 문장을 그냥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로도 이을 수 있고 그리고로도 이을 수 있고 그래서라고 이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장의 관계성을 보고 이것을 그리고로 해석할지 그러나로 해석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관계대명사처럼 이해하면 이제 읽는데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지초상자 초상을 안다고 말하는 자는 그 말이죠. 절대로 알 수 없는데 초상을 안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위무념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곧
이 즉자와 이 즉자가 다르다 그랬죠. 이거는 곧 그거다. 요거는 점차 그것으로 된다 이런 뜻이고, 차츰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둘 다 곧인데 하나는 A가 B다 이런 뜻이고, A 즉 B 이렇게 하면은 A처럼 B가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A하고 B하고 아주 그냥 그 거리적으로 크로스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점차 되는. 근데 지금 여기로 뭐라 그랬어요? 저 저자를 쓰고 있죠. 즉위 무념. 곧 뭐가 되냐면 무념이라고 이럴 것이라는 거죠. 이 염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게 머금다라는 뜻이고, 지금이라는 뜻이 아니고, 머금다라는 뜻이고, 마음이라는 글자니까, 지금 마음이 아니라, 머금은 마음이기 때문에, 머금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기억이죠. 그래서 기억이란 뜻이에요. 기억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이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안다고 하는 사람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억이 없어. 여러분들 기억 없으시죠? 기억나세요? 처음 모습이 어땠는지? 안 나잖아요. 그렇게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시고로 이런 이유로 일체 중생의 불이명각 그랬어요. 일체 중생 불명위각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일체라고 생각하는 중생은 뭐라고? 실제로 감각할 수 없다고 이름한다는 거죠. 그러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종본래 염념상속 미증이념 이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본으로부터 무엇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그런 말이죠. 종본 근본으로부터 와서 염념이 기억에서 기억으로 서로 상속하지만 미증님의 일찍이 그 기억은 떠난 적이 없죠. 달리 말하면 처음부터 어쨌든 간에 기억이 쭉 이렇게 왔는데 그 기억이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내 기억은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의 기억은 할아버지로부터 왔고, 할아버지의 기억은 그 아버지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계속 상속되어서 왔어.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브라흐만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위에서부터 계속 상속해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까지 왔으니까 기억은 없지만 사실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 거짓말 사실이야? 하여튼 이 생각을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찍이 떠난 적이 없어. 그래서 이 기억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쭉 이렇게 계속 상속되어서 내려온 이야기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무시무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모습이 초상이 뭐겠어요? 여기 지금 초상이 무시무명이라는 거예요. 시작 없는 무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명이 그럴듯하죠? 시작도 없는, 우리가 그건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 어땠는지 아무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런 거를 무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는 무명이라고. 그럼 부처님은 무시무명을 말했을까요? 네. 부처님은 무시무명을 말하지 않았죠. 연기하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존재한다는 생각을 일으킨 것은 몰라서라는 것이지, 시작도 없는 무명부터 이렇게 비롯돼가지고 현재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설명인 겁니다. 이런 거를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시작도 없는 그 태초부터 내려온 불성이
지금은 무명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 무명을 걷어내면 다시 부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불성이 들어.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무명을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무명은 시작도 없는 무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12연기를 이해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12연기를 다시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건 뭐 10번 하든 100번 하든 많이 하면 좋아요. 우리는 연기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아니, 칠판이 새 거라 그런가 잘 써시는 것 같아. 아, 스님 글씨를 잘 쓰세요. 네. 고맙습니다. 연하여 일어난단 말이죠.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표현은 사건의 발생을 말하는 것이지, 일어난다는 표현을 태어나는 걸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난다는 표현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반연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반해서 뭘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같이 뭔가 같이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연해서, 이것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명주실이라고 그랬죠. 명주실로 묶여 있다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두 사건이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명주실로 묶여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묶여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기한다는 말은 묶여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건을 보는 관점은 존재가, 무언가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가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밥을 먹으면 내가 먹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먹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누가 먹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주어가 등장하고 그 주어의 행동처럼 항상 우리는 그 언어를 써요. 근데 사실은 내가 존재하려면 이게 이제 존재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커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늙고 이렇게 변하는 존재지, 변한다고 말하면 존재가 아니에요. 변하는 것은 존재일 수 없습니다. 존재는 변하면 존재가 아니에요. 변한다는 것은 상태를 표현한 말이지 그거를 존재를 표현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존재라는 말로는 정확하게 말이 안 되니까 변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존재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나였는데 이게 변해가지고 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이 있어야 돼. 불변의 속성이 첫 번째의 존재에 대한 속성이에요. 변하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변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마치 무슨 변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존재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고 변하면 존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사건을 일으킨다면 그 존재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사건만 일으키는 거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사건을 가지고 그 존재가 일으켰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생각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인과와 관계 있습니다. 우리는 원인이 선행적으로 앞에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다고, 그래서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만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늘 결과죠. 원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분필이 원인일까요?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를 봐요.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원인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항상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여름이에요. 여름은 결과입니다. 덥다고 하는 결과예요. 여름이 작년 여름하고 올해 여름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같지 않아요. 얘도 하나고요. 얘도 하나예요. 그렇죠? 두 개가 같아요? 안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공통적으로 하나라는 개념을 도출해냅니다.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으로 결과를 보고 원인을 어떤 하나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작년도 여름이고 올해도 여름이에요. 사실은 한 번도 같았던 날이 없어. 태양이 이 우리 은하의 중심 블랙홀을 향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초속 뭐 3억 8천만 킬로, 아니 저기 시속 3억 8천만 킬로미터인가 그렇대요. 이거 초속으로 따지면 서울하고 부산을 2초면 가는 속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태양이 우리 은하를 돌고 있는데 이걸 한 바퀴 도는데 뭐 몇십억 년이 걸리는데요. 한 바퀴도 안 돌았어. 그런 건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2시간 가도 겁나 빠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초면 간다는 거야. 그런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날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또 우리 지구가 어떻게 해요? 태양을 쫓아가면서 막 돌아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결국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고 있고 여행을 이미 우주 여행을 하고 있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대. 그러면서 여행 가자. 이러는 거야. 한 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을 본 게 아니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삶에 있어서 굳이 필요한 개념이 아닌 거죠.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과 관계없어. 사실은 그냥 개나 줘버려.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고 안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나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는 놈이 지금 있는데 아예 지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면 소리도 엄청나게 클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말하면. 안 들리잖아요. 혹시 지구 도는 소리 들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거는 소리가 없었냐? 그렇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본 세팅 값에 없어요. 왜 없겠어요? 그거 굳이 알아서 굳이 알아서 의미가 없어요. 정보에 있어서 굳이 알아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어떻게 해요? 대폭 삭제합니다. 다 없어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원픽을 하죠. 저놈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냥 심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물이 절대로 100도씨에 끓을 수 없어요.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일기압이라고 하는 기압 속에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순수한 물이어야 돼요. 거기에 뭐 다른 게 껴있으면 안 돼. 그럼 온도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다 정교하게 딱 맞춰졌을 때 우리는 거기를 100도라고 말하지
우리가 계속 무슨 기압골이 변해서 무릎이 쑤시는 날 끓이면 아닐 수 있어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알겠지만 코펠 밀고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끓이면 100도 되기 전에 물이 끓어서 라면을 끓이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을 얹어 놓습니다. 압력을 맞추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다 필요 없고 불 떼서 걔가 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상상 결과인데 그 원인을 하나만 찝는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 생각을 요놈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과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더웠다가 슬슬 추워졌어. 그러니까 올해도 그럴 거야. 라고 다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사실과는 관계없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 생각은 뭘로 세팅되어 있다고요? 인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사실하고 관계없어요. 하지만 인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하면 인과적인 생각을 절대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만 하면 다 인과로 생각해요. 콩 심은데 콩 나오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생각해요.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지,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 나지라고 생각하지만 팥을 심어가지고 팥이 날 가능성은 겁나게 작아요. 왜냐하면 이 책상 서랍에 부처님 여기 그 점화나 하느라고 던졌던 팥이 몇 개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 점화한 지가 꽤 됐는데 안 나 얘가. 거짓말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런 것처럼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매치하는 생각이 인과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우리는 존재가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본 건 뭐예요? 사건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존재가 원인이 돼서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중생이 가지는 전도몽상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사실과 관계없는. 그래서 연하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처님은 뭘 얘기했냐면 사건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사건을 말한 겁니다. 존재를 말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고 죽는 사건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인과로 생각하면 다시 존재가 태어나서 존재가 살다가 존재가 죽는다고 생각하겠죠.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가지며 항상 죽음보다 뭐가? 태어남이 앞서 있습니다. 그놈이 태어나고 그놈이 죽어야 되니까. 변하지 않는 그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근데 사실 태어남이라는 말은 태어났다라고 하는 동사죠. 태어났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미음을 붙여가지고 명사화한 거죠. 동사적인 상황인 거지. 그게 명사가 아니에요. 근데 명사처럼 쓰고 싶어. 그래서 거기다가 미음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태어남하고 명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남은 사건입니다. 누가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남은 사건에 대한 표현이에요. 죽음은 어때요? 죽음도 사건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태어남과 죽음은 우리는 존재가 태어나서 존재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선호관계가 있고 항상 떨어져 있어요. 이것과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인과적인 관계로 이해한 거지. 연기적인 관계로 이해하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연결되어서 동반해서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생각이 의미가 있으려면 죽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야 그게 태어남이에요. 태어난 것만 가지고는 태어남이 안 드러나요. 죽음만으로는 죽음이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태어났다는 생각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어때요? 동반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태어남이 없는 죽음이거나 죽음 없는 태어남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태어남과 죽음은 존재로 여태까지 생각해서 존재해서가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해서 따로따로 생각했을 때는 이걸 피할 수 없었는데 두 개가 사건이라면 태어남이 없다면 죽음도 없을 것이고요. 죽음이 없다면 태어남도 없을 거예요. 그러겠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뭐가 되겠어요? 태어남과 죽음은 사건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건이. 그래서 연기라는 말은 사건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부처님이 이게 연기의 시작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함께 동반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연기의 표현이 어떻게 돼 있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것과 저것을 이것과 저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이게 멸한다고 얘가 멸해요? 안 멸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불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처님이 깨달음은 연기인데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존재를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뭔가 일어나는 것을 연기라고 한다.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인과의 일종입니다. 인과에는 굉장히 많은 인과의 이론들이 있어요. 그건 연기가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씩 더 추가되는 것뿐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하고 얘기하고 있죠. 태어남이 있게 되었으므로 죽음도 있게 되었고 죽음이 있게 되었으므로 태어남도 있게 되었다. 태어남이 멸하게 되므로 죽음도 멸하게 되고 죽음이 멸하게 되므로 태어남도 멸하게 된다. 이게 연기의 기본이죠. 그러면 이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무엇과 함께 일어날까를 고민하겠죠. 다음 문제는. 태어남과 죽음은 무엇과 함께 일어나는 일일까? 아까 계속 했죠? 인과를 생각할 때 무엇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존재와 함께 하고 있었죠? 그래서 존재를 한문으로, 그 불교 용어로는 부하바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한문으로 유라고 표현했어요. 현재는 이 말을 어떻게 써요? 존재 이렇게 쓰죠? 네. 이거랑 현재는 이렇게 쓰고 옛날에는 이게 존재란 뜻이에요. 번역 당시에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생사와 함께 반연해서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존재한다는 생각이 있게 되었으므로 태어나고 죽는다는 생각이 있게 되었고 태어나고 죽는다는 생각이 있게 되었으므로 존재라는 생각도 있게 된 거죠. 예. 틀렸나요? 귀신같이 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연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유 다음에 생노사가 있는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존재라는 생각은 무엇과 함께 해야만 사건이 일어날까요? 존재 자체로는 있을 수 없죠. 무언가 존재라는 생각이 일어나려면 무엇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쉬라고 부른다. 요거는 귀자에다가 이렇게 된 글자가 요 또자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잡는 모습이에요. 귀로 이렇게 하나씩 잘라가지고 전쟁터에서
사람을 몇 명 죽였는지의 증거품으로 귀를 하나씩 잘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껴가지고 와서 나 몇 명 죽였어요. 뭐 이거를 하던 데서 취한다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또 달리 말하면 귀가 계속 연속적으로 귀로 듣는다는 뜻 되겠죠. 그림입니다. 글자로 보지 마세요. 그림적으로 보면, 그래 달리 말하면 계속 들어서 나는 그 생각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그 생각을 가진 거죠. 가지지 않으면 없어요. 이게 분필입니다. 분필이라고 하는 생각을 누군가에게 계속 듣고 그 얘기를 내가 가졌을 때 분필이 있어요, 나에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분필일 리가 없죠. 분필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 존재가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런 존재는 안 드러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취한다면, 그러면 이런 취하는 일은 무엇과 함께 반연해서 일어날까? 근데 생각해 보면 취한다고 하는 것은 반연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일이 돼야 되겠죠. 근데 반복돼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도저히 저거는 들어도 납득이 안 돼.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보고 밥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이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죠? 짜증나요. 그런 얘기 들으면. 다 하는 얘기를 제만. 이 얘기는 걔 지속적으로 이거를 분필이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라고 안 부르면 막 짜증나. 그래서 그 갈증은 마치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래라고 부릅니다. 이거 아니에요? 투 이거 아니에요? 가래라고 부릅니다. 아주 목마른 듯한 사랑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12연기를 배울 때 이게 이제 애가 있으니까 스님들은 애욕을 떨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사랑의 자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중은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안 사랑하기로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더군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가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은 애정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가래예요. 계속해서 들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다른 것을 지칭할 때 도저히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자꾸 몰아가는 생각을 가래라 그래요. 그런 가래가 일어나야 그걸 취하게 되죠. 그 생각을.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 내가 앞에서 엄마, 나는 아빠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그 얘기를 10,000번 정도 들으면 그때 뭐가 일어나겠어요? 가래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누가 옆에서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지 이거 뭔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나기 시작해요. 가래가 일어나야 그걸 취하게 돼요. 그러면 이 가래와 함께 가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함께 해야 되냐면 느낌이 함께 해야 되죠. 안 느꼈다면 가래가 안 일어나겠죠. 뭔지 모르는데 무언가가 접촉해서 일어나는 그 느낌이 일어나야 생겨나죠. 그래서 요 앞에 뭐가 있어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있게 되었으므로 가래가 있게 되었고 가래가 있게 되었으므로 느낌도 있게 되었다. 그거 맞죠?
느낌이 멸하게 되므로 가래도 멸하게 되고 가래가 멸하게 되므로 뭐예요? 느낌도 멸하게 된다. 반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고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촉이 있습니다. 접촉했다는 뜻이죠. 이거 뿔각자죠. 소뿔이 이렇게 의미해요. 여기는 벌레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이게 눈목자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소뿔 같은 거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꼬챙이 같은 거나 이런 긴 거로 이렇게 막 허쳐보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벌레 같은 거 찾아. 이런 걸 접촉이라 그런다고. 옛날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뭐 머리에다가 뿔 내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시죠. 옛날 사람들 생각이에요. 동물들이 그랬잖아요. 소가 막 이렇게 뭐 뒤지고 막 이러면 거기서 결국 뭐 이렇게 뭐 동물들이 막 뿔로 막 헤쳐가지고 찾아 보니까 뭘 찾아요? 벌레 찾아요. 먹으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접촉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접촉에 대해서 접촉이 있게 되었으므로 느낌이 있게 되었고 느낌이 있게 되었으므로 접촉도 있게 되었다. 접촉이 멸하게 되면 느낌도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멸하게 되면 접촉도 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함께 일어나는데 여기에다가 부처님은 다른 거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얘만 단서조항이 붙어 뭐라고 부르냐면 3, 4 화합이 잘 써야지. 저 영상으로 박제된 잘 쓰려니까 또 틀리네. 참. 삼사화합 즉 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 가지의 사건이 화합한 것을 곧 뭐라고 한다? 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사건이 세 가지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거를 근경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죠? 다 들어보셨죠? 근경식. 참고로 저는 유경식입니다. 우리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근경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 육근을 통해서 대상인 경계를 인식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인식자가 있어서 그 여섯 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대상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식이 주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인식하는 자가 된다고. 이건 사건이 아니죠. 존재로 보고 있는 거지. 세 가지 사건이 화합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설명은 틀린 겁니다. 뭐라고 써 있겠어요? 경전에 요 앞에 오르리자가 써 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은 부처님의 말씀을 삼사합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존재의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인식하는 자가 눈이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실제의 대상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으키는 자가 있죠. 일으키는 자가 사건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세 가지 사건이 화합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사건은 지금 요 촉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말하겠죠. 네. 그 세 가지는 경전에 보면 육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을까요?
명색이 있죠. 명색이. 그 다음에 식이 있습니다. 아까 이 근경식하고 뭐가 다르냐?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색.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벌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육입은 6가지의 안에 있는 장소인데 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육입을 12처라고 불러요. 6가지 입처 또는 12처라고 불러요. 네이처, 웨이처라고 하는 2가지 입처가 주관과 객관을 담당하면서 드러나죠. 그것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름으로 된 대상들을 인식해야만 그거를 펼쳐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머릿속으로 인식했다고 해서 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인식한 것을 그려내는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가상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입과 그 다음에 식과 명색이 이거는 인식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름 지어진 대상이죠. 그래서 아까 존재가 취해서 존재가 됐죠. 그 존재들은 어디로 오겠어요? 일로 옵니다. 명색으로. 그래서 명색으로 와서 그 명색으로 온 것을 실제의 대상에서 신호가 왔을 때 비슷한 신호가 들어오면 아 이놈은 그거야 라고 분류해서 그거를 다시 떠올리겠죠. 명색을. 누가? 인식이. 그래서 인식이 떠올린 것을 가지고 육입에서 그려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그림을 보고 인식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봤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3가지 사건이 함께 하는 것을 뭐라고요? 촉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왜 그럼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계속 돌아요. 여기서. 안 끝나면 계속 돌아. 그래서 고민한 흔적이 연기성도경이나 이런 데, 초전법륜경이나 이런 데 보면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여기서 헤맸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조작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더라는 거야. 그거를 기존의 용어를 썼죠. 그게 뭐냐면 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행은 우리가 신구의 삼행이라 그래서 오온에서 행온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할 때 같은 쌍카라인데 여기서는 그냥 쌍카라를 말하는 거고 거기서는 쌍카라라고 하는 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쌍카라가 존재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일, 나쁜 일로 구별되는 신업, 부업, 의업으로 나뉘겠죠. 존재로 보면. 존재가 사건을 일으켰으니까. 사건으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조작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되면 그 경험된 것이 언어화 과정을 거치죠. 이름 붙이니까. 그래서 그 언어화된 과정을 가지고 머릿속에 장착합니다. 그래서 의행이 돼요. 그래서 신구의 삼행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작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작 과정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졌겠죠. 그러면 이 조작 과정을 일으킨 이 행은 왜 이런 조작을 일으켰을까요? 알았으면 안 했겠지. 몰랐어요, 그런 줄. 그래서 몰라서 이랬다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무명이라 그런다고. 이게 이제 잘 맞는지 다시
이쪽으로 와봐야 되겠죠? 그래서 몰라서 몸으로 일으킨 경험이 언어화되고 언어화된 것이 나의 생각으로 장착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무슨 3, 4합을 일으켰죠. 식과 명색과 유기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접촉을 만들어내고 접촉이 되니까 뭐예요? 느낌이 일어났죠. 느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그것에 대한 가래가 생겨났고 그 가래가 그 가래와 함께 뭐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존재화하는 취하는 사건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취하고 나니까 취와 함께 우리는 존재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우리는 존재가 태어나고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쁘면 갖고 싶어. 남자들은 그런다면서요. 물어보면 저 여자 하나 소개해준다 그러면은 그런데요. 이뻐? 이쁘면 다 용서된대. 아이,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로병사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거는 갖고 싶고 미워하는 것은 버리고 싶어 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다른다는 거예요. 괴로움 자체가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니고 괴로움은 이렇게 모여서 생겨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일어났다면 아니 원래부터 있는 놈이라면 없앨 수가 없는데 모여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한 모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뭐래요? 괴로움에 대한 진리는 일체는 조작되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났다. 지금 12연기를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조작되었다면 이건 모여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괴로움은 모여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고집성제예요. 그럼 모여서 일어났다면 소멸하겠지. 흩어지면 되니까. 흩으면 되니까. 그래서 괴로움은 소멸할 수 있다는 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의 소멸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저 아저씨는 무슨 얘기하는 겨? 저게 무슨 진리요? 고멸도성제는 뭐겠어요? 괴로움이 소멸하는 방법도 있다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 제시된 게 중도이고 12연기가 이래서 나왔고 이래서 사성제가 나왔고 이래서 팔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무명이 여기서 지금 시작 없는 무명을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시간적인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명은 그런 이유로 여기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존재해서 그 마음, 존재하는 마음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죠? 제일 중요하고요. 또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문장까지만 하고 약등무념자 만약에 무념을 얻었다고 하는 자라면 그 말이죠. 즉지 여기서는 즉 이자를 썼네요. 차츰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차츰 마음의 모습이 태어나서 즉지 심상이 생주 이멸 그러죠? 태어나가지고 머물다가 달라져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알 거라는 거죠. 왜요?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마음이 일으켜서 마음이 사건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연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생주이멸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존재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억 없음으로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 말이죠. 이 무념으로는 등고로 이실무유시 이실무유 시각질이 그래서 실제로는 시작된 느낌과는 다름이 없지만 왜냐하면 느낌을 뭘 아는 것은 존재가 느끼는 거니까 그렇죠? 시작된 느낌과는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네 가지 모습으로서 이사상구시 이유 그러니까 네 가지 모습은 지금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존재한다는 있는 것이죠. 존재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라는 말이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존재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상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뭐라고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무자립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죠. 근데 여기 이제 개무자립 그러니까 우리는 고양이 키우는데 개만 자립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개가 요 당시의 글자로서는 요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요것도 똑같은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한다고. 옆 동네 아저씨도 그렇게 말해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그렇게 말하는데 본래 평등하여 동일각보로 본래 하는 말은 또 이제 우리가 본래라고 그러니까 본래라고 하니까 원래부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는 근본을 말하죠. 근본으로부터 왔어요. 그 근본은 뭐예요? 브라만이죠. 브라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본래 평등하다는 말. 원래 평등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평등한 것 같죠? 절대로 안 평등합니다. 작아요. 그래서 안 평등해요. 근본에서 와서 평등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감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다 브라만으로부터 비롯된 감각이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각이나 우리 저 회장님이 느끼는 감각이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각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안경을 안 쓰겠죠. 그러잖아요. 보청기 낀 사람도 있어요. 아까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쓴맛을 단맛으로 느끼는데 어떤 분은 단맛을 쓴맛으로 느낀다는 감각이 다르더군요. 다릅니다. 그래서 같을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존재로 생각하면. 그래서 모든 존재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느끼는 것처럼 상대방이 느끼지 않는다고 우리는 뭘 하겠죠? 시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맞고 쟤가 틀려. 이러면서 계속 시비를 일으켜요. 감각이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달리 보일 수 있어요.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이 귀가 엄청 예민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턴테이블을 굉장히 좋은 걸 쓰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알루미늄으로 된 통 알루미늄을 그 깎아가지고 요게 그 모터가 돌아갈 때 그 모터의 진동에 의해서 턴테이블이 흔들리면 그 LP판이 소리가 안 깨끗하대요. 이게 좀 울리는 소리가 나는가 봐요. 저는 안 들립니다, 그 소리가. 귀가 저렴해요. 안 들려요. 그래서 인생이 좀 싸요. 근데 이게 귀에 거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알루미늄을 통으로 깎아가지고 그거를 직접 모터에 연결하면 모터의 진동 때문에 그게 흔들리니까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걔를 턴테이블로 돌려요.
모터가 따로 있어가지고 백화태 보통은 모터가 턴테이블 밑에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연결돼 있는데 이거를 따로 빼가지고 선으로 연결하니까 그러니까 진동이 확 줄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싸겠어요? 당연히 비쌉니다. 저는 10,000원짜리 라디오도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는 스피커도 아니야. 그냥 턴테이블이야.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그거를 거기까지 구입했다는 말은 모든 중이 뭔 돈 있겠어요. 있는 돈 다 박박 긁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몰빵했다는 뜻이죠. 귀가 고급스러우면 몸이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왜 똑같은 소리인데 나한테는 그게 그냥 구분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냥 번뇌스럽지 않은 소리인데 귀가 예민한 사람은 그게 굉장히 힘든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무슨 짓을 했겠어요? 한날은 중국에 간다고 나를 놔두고 혼자 가더군요. 그래서 거실이 이렇게 있었는데 스피커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에 소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리의 또 왕이라서 이게 왜 삐뚤어져 있지? 그래가지고 이놈을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다 붙였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싹 정리를 했어. 중국 갔다 온 사이에 보름 동안 싹 정리를 했더니 갔다 와가지고 조금 격한 편은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게 여기에 있어야 이 음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딱 앉아야 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야, 저 인간은 소리 하나 듣는 것도 더럽게 힘들구나. 누구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제 잘못도 아니고요. 사장님 잘못도 아니에요. 그분의 감각과 저희 감각이 다를 뿐이죠.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와 똑같다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식으로 이렇게 판단했고 그의 정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것 뿐이죠. 근데 예민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데 나는 이렇게 반드시 놓는 것보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딱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는 건데 다름을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고 남을 불편하게 했던 거죠. 그것도 내 몸을 힘들여 가면서.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요거로 마치고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